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열린 UFC 267 두 개의 타이틀전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벤텀급 잠정 챔프전. 원래는 UFC 최초의 반칙 실격승 챔피언인 알조메인 스털링이 패트리언을 상대로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상으로 아웃. 이래저래 역대 챔피언 중 모양새가 가장 없어 보이게 된 스털링입니다. 아무튼 하여 잠정 챔프전은 패트리언 대 코리 샌다겐입니다. 1라운드.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한쪽은 묵직하고 우직한 스트라이커, 한쪽은 길고 날카로운 스트라이커인데 우선 월등히 좋은 사이즈를 가진 코리 샌다겐이 패트리언의 앞손을 컨트롤하며 기나긴 타격거리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자유자재로 스탠스를 바꾸며 각을 바꾸고 변화무쌍한 레벨 체인지, 갑작스러운 템포의 변화 등 상당히 다채로운 무기들로 패트리언을 두드리는 코리 샌다겐. 반면 패트리언이 슬로우 스타터이긴 해도 길고 빠른데다 여러가지 무기를 활용하는 샌다겐에게 다소 휘둘리는 모양새. 이어 1라운드에선 많은 시간 사우스포 스탠스를 유지하던 패트리언이지만 2라운드에 들어서자 오소독스로 출발합니다. 물론 스탠스가 큰 변화를 이루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패트리언은 길고 빠른데 부지런하며 다채로운 무기들을 다양한 각에서 찔러대는 코리 샌다겐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자, 우선 기본적으로 코리 샌다겐은 앞손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체급 대비 우월한 사이즈의 선수다 보니 가뜩이나 잽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위력적인 부분은 코리 샌다겐의 그 앞손의 활용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샌다겐의 앞손은 비단 거리를 재며 견제하는 것뿐만 아닌 상대의 사각을 잡는 시발점입니다. 이에 패트리언은 라운드 초반 거리를 잡아놓고 앞손을 활용하는 샌다겐을 상대로 직선적인 대응을 하자 좀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여 앞손 타이밍의 로우킥, 앞손 이후의 대응에 훅으로 퇴로 차단, 비슷한 개념으로 미들킥 활용 등 샌다겐이 앞손을 활용하며 사각을 잡는데 불편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훅으로 퇴로 차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장치를 하나 심어놓는데 이 부분은 사각을 잡으며 공격을 하는 코리 샌다겐을 상대로 제법 유효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앞손을 꾸준히 활용하며 원거리에서 단타 짤짤이, 계속해서 손목을 컨트롤하며 얀의 스트레이트 거리를 무력화, 이를 뚫고 들어오면 니킥 카운터, 또 얀 특유의 높은 하이커버에 잽이 아닌 바디를 공략하였고 이를 활용한 레벨 체인지로 맛깔나는 셋업을 보여주거나 테이크다운까지 썩는 등 코리 샌다겐은 이 이상 자르기 힘들 만큼 훌륭한 테크닉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금강불개 얀에겐 그다지 데미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샌다겐의 사각을 잡는 타격엔 앞서만한 방법으로 대응한 것과 이에 짤짤이들은 그냥 하이커버로 깡무시, 또 샌다겐이 높은 커버를 끌어내리고자 바디를 두드리면 그냥 내주고 바디를 치기 위해 자세가 낮아진 코리 샌다겐의 앞면만을 노립니다. 너 할 거 해라, 한 대씩 주고받으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 물론 결정적인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얀의 스피닝 백피스트, 훅 콤비네이션.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모든 부분들이 겹친 장면입니다. 바디에 대한 앞면 후 카운터 이후 사각을 잡지 않고 뒤로 거리를 벌리는 샌다겐. 이때 균형이 살짝 무너진 얀이 자세를 곧바로 고쳐잡지 않고 자연스레 스위치합니다. 이때 타격가인 샌다겐은 아주 잠시 뇌정지가 옵니다. 등을 보인 상대가 일반적인 카운터를 던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후두부 타격은 반칙이기에 타격 포인트가 불분명한 점, 또 애초에 안전하게 뒤로 거리를 벌려 사실상 백피스나 스피닝 휠킥 아니면 타격이 날아올 일이 없었기에 샌다겐은 방심하며 잠시 발이 멈춰있게 됩니다. 어림도 없지, 딱 그거 날라옵니다. 많은 수의 타격을 뻗은 것과 간간히 뚫린 특태 빠따로 인해 체력과 반응이 떨어진 샌다겐은 경기 주도권을 잃게 되며 결국 판정패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얀은 다시금 벤텀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며 스털링을 추노하게 된 다음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전 얀 블라코비치 대 글로버 테세이라. 두 노장들의 서로의 존중 속에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얀 블라코비치는 시작부터 카프킥을 활용하며 복싱 스탠스의 테세이라를 공략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타격전은 길지 않았습니다. 테세이라가 곧바로 레벨 체인지에 의한 테이크다운을 성공했기 때문 이때 얀 블라코비치는 상당히 수비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가드 포지션에서 레그락을 걸며 테세이라를 묶어두는 데만 집중한 것, 즉 훌륭한 서브미션 능력을 보유한 테세이라의 그라운드 공방을 상당히 의식하며 스윕이나 이스케이프는 아예 포기한 채 방어에만 전념한 것. 테세이라도 답답했는지 클래식한 캔 오프너를 활용하며 블라코비치의 목을 공략합니다. 그렇게 1라운드 끝. 2라운드에 들어서자 블라코비치는 받아치려는 1라운드 초반과 달리 잽을 활용하며 타격 진출을 꾀하는데 잽 타이밍에 카운터 태클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잠시 잠잠해집니다. 이어지는 타격전. 테세이라는 단조로운 투훅 진출을 계속해서 시도하였고 블라코비치는 이를 짧은 앞손 후 카운터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투훅으로 접근하는
않은 테세이라를 상대로 조금 더 강력한 카운터인 어퍼로 대응합니다. 어림도 없지. 어퍼 카운터는 욕심이 되어 투웨이은 훅에 찢겨졌고 크게 휘청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테세이라의 압박에 케이지 레슬링 상황이 오자 테세이라가 노련하게 체중이 실린 발목을 빼며 블라코비치를 눕혀버립니다. 얀 블라코비치가 전과 같은 안정적인 가드 포지션이 아닌 케이지에 구겨져 하프 가드 상황. 이 틈을 놓치지 않는 테세이라는 농염하게 백을 잡는 데 성공하며 챔피언의 목을 취했고 그 결과 42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얀 블라코비치도 늦은 나이에 대기만성으로 올라간 챔피언이었지만 테세이라옹의 연륜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테세이라옹이 결국 벨트를 두른 모습을 보니 오랜 UFC 팬으로서 그 녀석이 전혀 그립지 않은 기분. 그만 알아봅시다.